자, 오늘 등가속도 운동 들어가는데요. 등가속도 운동은 좀 제가 길게 잡았어요. 한 3시간 정도. 왜냐하면 그 물리학원 내용을 좀 복습하고 할 겁니다. 오늘은 물리학원에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서 2시간 정도 혹은 3시간 이렇게 더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제가 그 교과서 표시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물리학원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가 또 물리학원에서도 좀 어렵게 여러분이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하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은 그 자료 해석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타점 기록계 문제 이런 거랑 또 연관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어서 한번 그 자료 해석을 같이 해보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등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학원에서 배웠던 직선 운동 두 가지에 대해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고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얘기하면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문제 풀 때 거의 대부분은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요. 문제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다 끝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쭉 설명하는 겁니다. 목표는. 목적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의 요 속도 시간 그래프가 목적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하도록 할게요. 일단 등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0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까만색으로 표시를 했고, 구해야 되는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임의의 시간 0초일 때 등속도 운동은 뭘 상상하면 되냐면 직선 레일을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기차를 상상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기차의 가속도는 0이죠.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그래서 나중에 임의의 시간 t초가 지났을 때도 가속도는 0이고요. 그리고 속도는 v0로 일정합니다. 가속도가 0이니까 임의의 시간 t초일 때의 속도도 v0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처음 순간의 위치는 아무 곳이나 0으로 잡으면 되니까 처음 위치를 굳이 0으로 안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을 거고요. 근데 나중 위치는 일단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 위치는 S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럼 나중 위치 S만 알면 이 물체의 운동을 전부 아는 거예요. 임의의 시간일 때 이 기차의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 세 가지 그래프를 볼 텐데요. 이 세 가지 그래프는 결국에 뭐냐? 가속도, 속도, 위치에 대한 그래프예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 혹은 세로축부터 보통 읽습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이런 그래프를 볼 때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기울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면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거든요. 결국에 그게 미분적분이거든요. 기울기, 면적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인데, 이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인데, 이 경우에는 걸린 시간분의 가속도의 변화량으로서 물리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양입니다. 우리가 가속도까지만 정의를 했지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정의를 내리지 않았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기울기는 의미 없습니다. 근데 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사각형 문제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하죠. 가로 세로 곱하죠.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는 세로축의 물리량하고 가로축의 물리량을 곱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 가속도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그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자, 요거는 등속도 운동이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든 혹은 다른 형태의 운동이든지 간에 의미가 변화가 없습니다. 모든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 변화량입니다. 근데 요 등속도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쭉 0이잖아요. 그럼 높이가 쭉 0이니까 면적이 0입니다. 면적이 0이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이 0이라는 거고,
그러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가속도를 알아봤으니까 이번에 속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기울기부터 먼저 의미를 살펴볼까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기울기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가속도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인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기울기가 0이죠. 면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면적은 세로랑 가로 곱하면 되는데 이 속도가 시간분의 뭡니까? 예, 변이죠. 위치 변화량입니다. 그럼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에서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네, 위치 변화량이 되죠. 그래서 면적은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자, 요 초록색 박스 안에 적혀 있는 요것은요, 어떤 형태의 운동이든, 얘가 등속도 운동이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든 의미는 똑같고요. 근데 등속도 운동의 경우 각각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울기는 지금 보니까 0이죠. 그래서 가속도가 0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 새로운 정보는 없고요. 이번에 면적을 구해봅시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0이 아닌 게 나왔죠. 우리가 처음에서 나중까지가 궁금하니까 0에서 t초까지가 궁금하니까 0에서 t초 사이의 면적을 구할 겁니다. 면적을 먼저 구해보면 요게 면적이 되는데요. 얼마입니까? v0t죠. 따라서 면적은 v0t고요. 요건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데요. 근데 이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위치에 대한 정보가 그래프에는 없죠. 그래프는 없어서 제가 따로 적어 볼게요. 자, 위치가요. 이제 처음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을 0초로 잡았기 때문에 0초일 때 위치인데 0초일 때 위치는 우리가 0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t초일 때 위치는 우리가 모르죠. 그때가 나중 위치인데 t초일 때 위치는 s라고 우리가 변수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값이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때 위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t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입니다. 그럼 t초일 때 위치가 s고요. 0초일 때 위치가 0이죠. 철수 아니고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하나 알게 됐어요. 우리가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위치를 몰랐는데 알게 되었죠. 그냥 초기 속도 알고 우리가 알고 싶은 순간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냥 그 순간의 위치를 이걸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가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 기울기도 의미가 있고 면적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걸 그려서 풀다 보면 다 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 속도 알아봤고요. 이제 하나 남았죠. 위치 남았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위치 시간 그래프가 아니고 변이 시간 그래프로 나와 있네요. 위치랑 변이는 다른 건데.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요, 이 변이가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인데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는 나중 위치 빼기 0으로 결국에 나중 위치입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사실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표시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또 책에는 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변이가 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이로 적어봤습니다. 그냥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얘는 기울기가 요 가로축의 변화량 분의 세로축의 변화량, 걸린 시간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기울기가 속도죠. 네, 속도고 면적은 의미가 없어요. 네, 위치랑 시간 곱하는 거, 변이랑 시간 곱하는 거는 없거든요. 양이. 그래서 얘는 그냥 기울기가 속도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속도가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일정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요. 굳이 이걸 또 한번 써보면요, 기울기가 t분의 요거는 지금 모르는 값이죠. s죠. 요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고 속도는 우리가 v0로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또 나중 위치를 뭐 구할 수는 있네요. 요 식으로부터. 근데 이건 등속도 운동인 경우에만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만 가더라도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어요. 이 그래프로부터.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 정도만 의미를 보통 가집니다. 이 그래프는.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내용을 이제 이게 본 게임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어떤 걸 상상하면 되냐면 이런 그 공을 자유낙하 시키는데요. 자유낙하 시킨 이후에 어느 정도 속도가 있었을 때부터를 시작으로 둬도 되고요. 그냥 초기 속도가 있는 걸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아래로 던져가지고 그 손에서 떠난 이후 그때를 처음으로 잡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하겠죠. 이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할 텐데요. 그럼 그 운동을 분석을 해볼 텐데 일단 처음이든 나중이든 가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가속도가 일정하고요. 뭐 g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가속도가 일정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냥 초기 속도는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초기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초기 위치는 어차피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시작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 위치를 0으로 잡을 겁니다. 속도는 있는데 0으로 잡을 수 없죠.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더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위치는 아무데나 0으로 잡아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위치는 0으로 잡을 거고요. 근데 이때는 보니까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도 모르고요. 위치도 모릅니다. 모르죠. 그래서 vs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도 물음표 하나 해줄까? 모르니까 물음표. 모릅니다. 모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저는 표시를 해놨고요. 저는 색깔이 뭐 한 가지가 있거든요. 알았어, 미안하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가속도, 속도,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V랑 S가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가속도가 일정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렸고요. 면적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니까 뭐가 됩니까?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변화량. 이 0하고 t가 그거 나중에는 적분을 배우나? 정식으로 배웠어요. 이게 적분 구간이 되는 거죠. 0에서 t까지. 0에서 t까지 면적을 구해볼게요. 0에서 t까지가 궁금한 거니까 이 면적을 한번 구해보세요. 얼마입니까? at죠.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면적이 이렇게 되고요. 근데 가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속도에 대한 정보가 없죠. 이게 당장은. 근데 우리가 속도가 0초일 때 얼마고 t초일 때 얼마인지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밑에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0초일 때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v0로. t초일 때 속도는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v라고 두었습니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t초일 때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좀 등속도 운동과 다르게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었네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의의 시간 t초일 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까만색은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작업이 되었었고요. 이번에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기울기의 의미,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죠. 면적의 의미, 속도 곱하기 시간.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곱하기 시간. 위치 변화량입니다. 왼쪽과 똑같죠.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이 그 문제 상황을 일단 그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요. 그 문제 상황에 맞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단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직 아래로 던져진 물체에 대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속도가 v0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하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인 가속도가 일정하게끔 그리면 돼요. 그리면 되고 임의의 시간 t초 그리고 사실 v는 모르죠. 색칠을 해놓을게요. v는 모르는 값입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일단 각각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기울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울기는 요것분의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t 빼기 0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t 빼기 0이 되겠고요. 이것분의 그다음 요 길이죠. 요 길이는 요 길이 빼기 요 길이 빼기 요 길이니까 v 빼기 v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 빼기 v0가 되겠고, 요게 가속도죠. 가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ma equal mg라는 식을 써서 a가 g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역시 속도를 또 구할 수 있었네요. 또 이게 신기하게도 아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구했던 결과나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 구했던 결과나 같은 식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속도를 또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면적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과정이죠. 자, 면적을 구할 텐데 일단 우변부터 구해볼게요. 면적은 위치 변화량이잖아요. 그게 좀 더 쉬워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또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위치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위치를 제가 따로 그냥 편의상 표시를 해놓으면 처음 위치는 0이고요. 나중 위치는 s로 모르는 값이죠. 위치만 제가 따로 그냥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프랑 별도로. 왜냐하면 이제 면적이 위치 변화량이니까. 그럼 우변부터 적어 놓을게요. 좌변에는 좀 길게 써야 돼서 등호를 한 요쯤에 쓰고요. 이건 위치 변화량이 되니까 t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 그래서 s 빼기 0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면적을 구해가지고 요 좌변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나머지 s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면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까다롭죠. 이제 직사각형이 아니고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면적을 구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구해볼게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 직사각형 면적하고 삼각형 면적 구해서 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면적부터 먼저 구해보면 요 면적은 뭐 쉽게 구해지죠. 얼마입니까? v0t입니다. 일단 요거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면적 구해야 돼요. 삼각형 면적은 여기 따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면적이니까 일단 먼저 까먹기 전에 2분의 1을 하나 붙여놓고요. 보통 까먹기 전에 붙여놓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요 높이부터 먼저 곱해볼까요? 높이는 요거니까 요 길이니까 v 빼기 v0 v 빼기 v0 하면 높이가 되죠. 따라서 v 빼기 v0 그리고 이제 높이 했으니까 밑변 곱해야 되죠. 밑변은 t 빼기 0 t죠. t 밑변의 길이는 그래서 t 이렇게 됩니다. 삼각형 면적 구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왼쪽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두 개 더한 게 면적인데요.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왼쪽에도 모르는 값이 있고요. 속도 오른쪽에도 모르는 값이 있어요. 그럼 못 풀잖아요. 왼쪽에도 모르는 값이 있고 오른쪽도 모르는 값이 있으면 못 풀죠.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다행히 얘는 우리가 구했죠. 여기서 구했잖아요.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요 V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V는 V0 플러스 AT거든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요. V는 V0 플러스 AT를. 그러면 좀 보입니까? 아름답게 마이너스 V0에서 V0 날라가죠? 네, 날라가고 얘가 2분의 1 AT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없어졌죠? 모르는 값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가속도하고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값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겠죠? 얘랑 얘 더한 게 요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물체 운동을 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위치까지 구했죠. 그리고 속도 아까 구했고요. 그럼 모르는 게 없어졌죠. 모두 알게 된 거니까 이 물체 운동을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더 알려줄 건데요. 요거는 이제 이런 문제 쓸 때 아주 자주 쓰이는 팁입니다. 자, 0에서 t초 동안의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0에서 t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딱 그 사이의 시간인 2분의 t초일 때 속도하고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 그래프에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딱 0하고 t 사이에 딱 중간 지점 있죠. 중간 지점. 이 중간 지점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이 점을 한번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봐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그냥 쭉 그어도 됩니다. 그어가지고 요게 평균 속도가 되는데 왜 그래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그럼 그 평균 속도의 정의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시간분의 전체 변이에요.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전체 변이에요.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전체 변이니까 거기다 시간을 곱하면 전체 변이가 되죠. 자, 보세요. 근데 요 면적 한번 보세요. 요 면적이 바로 그 평균 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사다리꼴 면적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전체 변이가 되죠. 요 삼각형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면은 초록색 사각형 면적이 되죠. 그러면 평균 속도의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결국에 전체 면적이 돼야 되니까, 전체 변이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딱 직선이니까 딱 대칭적으로 여기가 2분의 t가 되는 거예요. 2분의 t. 만약에 0에서 t가 아니라 3초에서 5초 사이로 해도 돼요. 그럼 3초에서 5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4초일 때 속도가 됩니다. 5초에서 7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6초일 때 속도가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 결과적으로 2분의 v0 더하기 v가 돼요. 그러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그냥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평균을 하면 딱 이 길이가 되죠. 따라서 요것도 이런 공식적으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평균 속도는 그 두 구간의 속도의 평균값이 됩니다. v0 더하기 v가 되겠네. 그 두 구간의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그 두 구간의 처음과 끝 있죠. 그 속도의 평균값이 됩니다. 속도를 더한 거의 절반이 된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뒤에 바로 뒤에 있는 예시 풀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그 약간 물리학원 수능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네, 좀 복습을 하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는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냥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한다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기울기가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속도고요. 보면 이제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 그냥 물체 운동의 형태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의미 없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세 가지 결과적으로 나오죠. 임의의 시간 t초일 때의 속도와 위치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속도는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할 수도 있었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구할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 위치는 그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됐었죠. 그래프를 해석해서 나온 결과는 이게 답니다. 단데 한 가지 식이 더 있죠. 등가속도 운동이. 그 식은 어떻게 나오느냐?
요 t 있죠, t를 소거하는데요. 어떻게 소거하느냐? 요 t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위의 식을. t는 a분의 v 빼기 v0 되죠. 요거를 이제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어요. 하면 이제 t가 없어지겠죠. t가 없어지고 최종적인 결과만 제가 써보면요. 2as는 v 제곱 빼기 v0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 세 가지 식을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세 번째 식은요. 또 꺼져. 왔다리가. 세 번째 식은 이것만 가지고는 위치 속도를 알 수 없지만 위치하고 속도 중에 하나만 알면 만약에 속도를 먼저 구했다. 그럼 속도를 여기 식에다 집어넣으면 위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위치를 구했다. 그럼 또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식이 편리한 이유는 시간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 세 번째 식은 여러분 이제 물리학원에서 배웠으니까 바로 얘기해 줄게요. 이 식을 조금만 변형해 볼게요. 양변의 질량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MAS는 2분의 1 MV의 제곱 빼기 2분의 1 MV0의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MA는 뭐가 됩니까? F죠. 그러니까 FS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0 제곱이 됩니다. 이거 뭡니까? 일 운동 에너지 정리입니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 그러니까 세 번째 식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보면 돼요. 에너지를 쓰는 이유가 시간 없이 문제를 풀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식은 시간이 없는 식이고 에너지와 관련된 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요 예시를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 남았노?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게 갈릴레이가 실험했던 장치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리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뭐 실제로 했냐 안 했냐 왈가왈부한 좀 약간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한 겁니다. 확실히. 요게 오히려 정량적으로 한 실험이에요. 이게 빗면에서 쇠구슬을 굴려가지고요. 이게 여기 보면 종이 있거든요. 종이. 요게 확대한 모습이 요건데 쇠구슬이 여기를 지나가면 얘가 종을 때려서 소리가 납니다. 얘가 머리가 좋은 게 이렇게 추를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추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거 살짝만 쳐도 얘가 쉽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의 운동에 최대한 영향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갈릴레이가 이제 요 녀석의 위치를 조정해가면서 이게 자기 맥박으로 이렇게 시간을 재죠. 그러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종을 치게끔 그 칠 때의 위치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에서 그 거리하고 시간 사이의 관계를 알아냅니다. S는 2분의 1 AT 제곱이잖아요. 그 관계를 갈릴레이는 뉴턴의 역학이 나오기 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는 그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걸 몰랐겠죠. 하여튼 이런 운동에서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거리가. 그런 거를 밝혀내게 됩니다.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다시 실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수레를 빗면에 이렇게 굴립니다. 근데 지금은 종 이런 거 안 하죠. 타점 기록계도 이제는 안 합니다. 요새는 뭐 하냐면은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통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 1초에 30프레임이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빗면에다가 수레를 굴려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다음에 0.1초 간격. 그럼 0.1초 간격은 1초에 30번 찍히니까 세 프레임마다 보면 되죠. 그럼 30분에 3초잖아. 그래서 세 프레임마다 이렇게 그 위치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결과예요. 0초일 때 0으로 잡고요. 0.1초일 때 위치가 6cm, 0.2초일 때 위치가 14cm.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속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제 아까 평균 속도 구하는 과정이 들어옵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자, 0초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구할 거예요. 평균 속도. 그럼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전체 변입니다. 그러면 0에서 0.1초니까 시간은 몇 초 걸렸어? 0.1초 걸렸어요. 그럼 변이는 이때 요게 나중 위치고 이게 처음 위치가 되죠. 그래서 6cm 그대로 쓰겠습니다. 6 빼기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60cm/s가 돼요. 이게 뭐냐 하면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입니다. 근데 자, 제가 물어볼게요.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어느 순간의 속도입니까? 그렇죠. 이제 잘 이해했네요. 0.05초일 때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는 0.05초일 때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왜 이거 하냐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려고 해요. 그럼 어느 시간에 어느 속도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0초일 때 속도 아닙니다. 0.05초일 때 속도예요. 그러면 0.1초에서 0.2초 사이의 평균 속도를 구하면 그는 어느 순간의 속도가 되겠노? 0.15초일 때 속도가 돼요. 그럼 구해볼까요? 0.1초 걸렸죠? 14cm 처음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80cm/s가 돼요. 요거는 0.15초일 때 속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두 개만 구하면 끝이에요. 두 점을 알면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습삼아 하나만 더 해볼게요. 0.2초에서 0.25초 사이에 0.2초에서 0.3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언제 속도라? 0.25초일 때 속도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0.1초분의 24 빼기 14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하면 되죠. 그럼 얼마입니까? 100cm/s입니다. 그럼 규칙성이 뭐입니까? 등차 수열이죠. 60, 80, 100, 120, 140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해요. 0.1초 증가할 때마다 20cm/s씩 증가하고 있는 셈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가속도 구할 수 있겠죠. 얘하고 얘 사이에. 얘가 0.05초일 때 속도고요. 얘가 0.15초일 때 속도예요. 그럼 이 속도에서 이 속도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입니까? 0.1초죠. 0.15초 빼기 0.05초가 되잖아요. 그 의미를 적어볼까요? 이렇게 0.15초 빼기 0.05초. 이게 걸린 시간이죠. 그럼 0.1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속도의 변화량은 80cm/s 빼기 60cm/s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되노? 200cm/s 제곱이 됩니다. 나머지도 여러분 연습 삼아 해보세요. 어떤 구간을 놓고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여기 티 놓았지. 다시 들어가라. 그럼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 얼마입니까? 단위를 정확히 써야 됩니다. 200c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단위 환산하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단위 환산. 이걸 m/s 제곱으로 바꾸고 싶어요. 물론 이 경우는 간단하니까 사실 머릿속으로도 될 텐데 단위 환산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200cm/s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걸 뭘로 바꾸고 싶어요? m/s 제곱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단위 환산을 해야 되는데 단위 환산은 뭘 곱해줘서 단위 환산을 하는데요. 단위 환산을 해도 그 값의 본질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단위 환산은 이렇게 기억합시다. 단위 환산은 1을 곱해줍니다. 1을 곱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1을 곱해줍니다. 근데 없애주고 싶은 게 센티미터죠. 그럼 센티미터를 이 경우에는 분모에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센티미터 없어지겠죠.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미터로 바꿔야 돼요. 그럼 이러면 일단 단위는 우리가 바꾸고 싶은 대로 바꿔집니다. 그 다음에 1을 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분자 분모를 맞춰주면 됩니다. 1m가 몇 cm예요? 100cm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위 환산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1이 2가 되죠. 2가 되고 단위는 m/s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단위로 보통 쓰는 게 우리가 미터를 주로 쓰니까 미터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릴 건데 우리가 0초일 때는 지금 모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속도는 언제일 때 속도를 알고 있어요? 0.05초일 때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게 몇 초일 때 알고 있어요? 0.15초일 때 알고 있죠. 이거 한 칸이 0.05가 되니까 제가 두 칸을 띄운 겁니다.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다음 0.05초일 때 속도가 얼마였어요? 0.05초일 때 60cm/s고 m/s로 바꾸면 0.6m/s죠. 그럼 제가 한 칸을 0.1로 둘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얼마가 되겠노? 0.6m/s가 되니까 여기다 점을 찍어야 되겠지. 0.05초일 때 0.6m/s잖아요. 그 다음에 점 하나만 더 찍으면 됩니다. 0.15초일 때는 속도가 얼마였노? 0.8m/s였죠. 그럼 여기다 점을 찍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 위에 표대로 그대로 찍은 겁니다. 점을. 0.05초일 때 속도. 이거는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였죠. 그 다음에 0.15초일 때 속도는 0.1에서 0.2초 사이의 평균 속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고 이걸 이으면 이제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그럼 쭉 연장해서 끄면 됩니다. 쭉 연장해서 끄면 이게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공식을 안 써도 요거를 구할 수 있어요. 요거를. 자, 보세요. 한 칸이 몇 m/s예요? 한 칸이 0.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가 되겠노? 0.5m/s가 됩니다. 아니면은 자, 요만큼이 0.1초잖아요. 0.1초 동안에 0.2m/s씩 바뀌었죠. 그치? 0.1초 오른쪽으로 가면 0.2m/s 증가합니다. 그럼 거꾸로 아니면 한 칸으로 치면요. 만약에 0.05초가 지나가면 0.1m/s씩 증가하죠. 그럼 거꾸로 가면은 감소하는 거잖아. 0.05초 과거로 가면 0.1m/s 작아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초기 속도 구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제가 공식을 알면 편하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준선을 통과하는 속력은 0.5m/s인데요. 이걸 공식으로 풀어도 돼요. 공식으로 풀면 V는 V0 플러스 AT잖아요. 이게 다른 풀입니다. 요 식에다 그대로 상황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을 하나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싶은 건 0초인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순간을 잡아야 되잖아요. 저 식을 쓰려면. 두 순간을 내가 0초일 때 순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순간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순간은 이걸 잡아도 되고 이걸 잡아도 되고 다른 거 잡아도 돼요. 근데 이게 그래도 제일 간단해 보이니까 숫자가 요 지점을 잡죠. 그럼 요게 처음이고 요게 나중이 됩니다. 여기에 0초가 처음이고 0.05초가 나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식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나중이니까 0.05초일 때 속도예요. 0.05초일 때 속도가 얼마죠? 0.6m/s입니다. 초기 속도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0초일 때 속도 구해야 되는 거고, 가속도는 우리가 아까 구했죠. 2m/s 제곱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나중 시각이잖아요. 나중 시각 몇 초예요? 0.05초로 우리가 선택을 했죠. 요거 계산하면 요게 0.1이 되잖아. 요게 0.1이 되니까 이걸로 넘기면은 0.5가 나오죠. 그래서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뭐 이렇게 그래프로 풀어도 되는데, 보통 제가 둘 중에 편한 방법을 풀으라고 하면 둘 다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편해져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그 혹시 물리학원 수능 치는 학생들은 등가속도 운동 문제가 변별력 있는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수능에서. 그래서 좀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문제를 비슷한 유형을 많이 풀어봐서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물리학원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직선 운동 부분을 왜 이러노 이거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시 물리학 2에 있는 내용 등가속도 운동 대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